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 돈을 부정하게 사용한 평생교육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 가짜 서류를 이용해서 이 정부 보조 지원금을 타낸 혐의인데요. 평생교육원 관계자 3명하고 어린이집 원장 63명이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주말마다 위탁훈련을 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한 수법으로 2013년 1년간 7,500만 원의 훈련비를 가로챈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부정을 저지르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협조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 물품, 그러니까 학습 교재 등을 일부 사주면서 보육교사 명단과 가짜 훈련비 신청 서류를 넘겨받았다고 경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그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당 최대한 연 500만 원까지 정부 보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는데요. 평생교육원 측은 이 담당 공무원의 이 불시점검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주말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도망을 가다 강물에 뛰어든 절도범을 뒤쫓던 경찰이 구조를 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날 이 세종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에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절도범이 건설 자재를 훔쳐 달아나다가 수상히 여긴 공장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제 2층 사무실로 옮겨졌는데요. 이 절도범이 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를 받고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 그러니까 한솔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결국 이 절도범을 뒤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격전이 벌어진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절도범이 이 달아나다가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자 이 금강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예. 경찰관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나와라 이 만류를 했는데도 절도범은 결국 이 강 쪽으로 더 깊게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결국 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과 다르게 물살이 좀 세고 수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결국 절도범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고 물속으로 이 잠기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도범이 수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래서 경찰관이 직접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 실력이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 뭐 물속에 자맥질을 몇 번 하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도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서 현장에 출동한 이 장영무 경위가 결국은 제복을 벗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헤엄을 쳐서 강 중간까지 들어가서 결국 이 절도범을 끌고 나왔는데 뭐 조금만 늦었어도 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된 절도범은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검거한 경찰관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절도범은 경찰관에게 잡힌 다음에 살려줘서 고맙다.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영무 경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프로그램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다 하는데 저희 그 경찰청 연결하는 코너 있잖아요. 아, 뭐 사고 소식전하고 예, 통계 나오는 있죠. 한동안 방송 출연을 했던 분이에요. 역시 우리 장경희님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봤는데 뭐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주위 사람들 얘기가 상당히 그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사실 그 강이 저도 뭐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폭이 상당히 넓고요. 예, 지금 아무리 가물었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이 금강 상류다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 하신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이 장영무 경위 대단합니다. 이 내근하다가 이제 외근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내년부터 충남 지역의 고입 전형이 상당히 바뀐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충남도교육청이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천안 지역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이 충남 전체 전형에 좀 변화가 왔습니다. 네. 큰 특징을 보면은 우선 천안 지역 이 평준화가 시행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의 후기 시험을 1, 2차로 이 통합을 해서 이 선발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평준화 지역, 천안 지역 평준화 지역은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일 학군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요. 천안 지역 평준화 전형에는 충남 도내에 있는 학생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충남 도내에 있는 어느 학교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시험일은 12월 18일 치르고요. 내년 1월 15일 날 학교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배정은 이 학교 지망을 반영한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고등학교 이게 선발은 이제 전기 후기로 나눠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후기가 1차, 2차로 나눠 시행이 되는데요. 후기 학교 간의 학생 선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부터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에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또 특성화고가 선발이 되고요. 나머지 후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을 치르게 되겠는데 따라서 전기 불합격자는 후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후기 불합격자는 미달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 섬 지역의 절반은 제대로 된 헬리콥터 착륙장이 없는 곳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전남 가거도에서 이 악천후 속에서 선마을 환자를 이송하려던 해경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도서 지역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체계 문제는 전남도뿐만 아니라 섬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는 다 지금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도 내에 총 28개의 이 유인도가 지금 있는데요. 이 가운데 9개 섬만 지금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운영됐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충남 쪽은 병원선이 또 순회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건진료소 특성상 28개 섬 지역은 충남 병원선 501호라고 해서 이 병원선이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결국 육지로 나와야 되고 육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날씨가 필요하겠지만은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충남도 같은 경우는 특히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헬기가 없어서 인접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나 충북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충청남도가 올해 닥터 헬기인가요? 그 도입키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닥터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오는 11월 중에 이 닥터 헬기가 지금 도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야간에도 응급 환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남 이 소방본부에서도 다목적 이 소방 헬기 도입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오는 11월까지 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도입이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도입이 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8개, 9개 섬만 이 헬기 착륙장이 돼 있고요. 나머지가 헬기 착륙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져와도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한 5곳을 좀 증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나머지 곳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에 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산 넘어 산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원, 이 대전 상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송환종 경남기업 회장, 전 회장이죠. 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박미은 한남대 교수가 정신건강증진 공로로 대전시장상을 수상했네요. 박병철 생명연 박사가 한국단백체 학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남간정사가 2년간 보수공사를 끝내고 어제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박지호 카이스트 교수가요, 항암치료 나노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종양 전역에 치료 약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김찬중 원자력연 박사가 과학교양서인 꿈의 물질 초전도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인재장학금 330명 선발 공고를 냈습니다. 24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의 한 줄 뉴스 마치겠습니다.